그날 낡은 우체통 속에서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이미 문을 닫기로 결정된 학교, 남은 학생은 7명 뿐이던 그 시점에 누군가는 멀리 도시에서 이 작은 학교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편지를 썼을까요? 그 한 장의 종이가 한 학교의 운명을 흔들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었고 주소만 손글씨로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편지지도 오래된 것이었고 잉크도 번져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이 학교를 졸업한 옛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라도 글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 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교무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는 이미 폐교 통지를 받은 상태였고 남은 학생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그 편지 한 통이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를 그냥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마지막까지 해볼 만큼 해보고 싶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학교는 원래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분교였습니다. 학교가 처음 세워진 건 60여 년 전이었고 그때만 해도 마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넘쳐났습니다. 교실마다 학생이 가득 차 있었고 운동장에서 공차는 아이들 목소리가 저녁 무렵까지 들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여럿이었고 학부모들도 학교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학급 수도 점차 합쳐졌습니다. 나는 이 학교에 부임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학생이 30명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교생이 7명이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하나둘 정근을 가셨고 남은 건 나와 한 분의 교사뿐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학교 통폐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반대도 해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도 차라리 큰 학교로 보내는 게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올해 말이면 이 학교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마음 한쪽은 늘 무거웠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000명도 넘었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이 학교는 처음으로 글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사라진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편지가 온 날 나는 그걸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이 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용품도 변변히 사지 못했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몰래 공책 한 권과 연필 몇 자루를 책상 서랍에 넣어주셨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학교는 늘 따뜻한 곳이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힘들 때마다 이 학교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이 학교가 사라지면 저 같은 아이가 기댈 곳도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폐교가 확정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막연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졸업생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학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보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인데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교육청도 예산 문제를 들어 단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졸업생 중에 혹시라도 뜻 있는 분이 계시면 힘을 보탤 수도 있지 않겠냐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알아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졸업생 명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 속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출석부와 졸업 앨범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린 얼굴들이 흑백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내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들이었고 몇몇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주소는 대부분 옛날 것이라 지금도 유효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편지를 써서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생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싶다는 것을 정성껏 적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봉투가 100여 통이 넘었습니다. 우체국까지 들고 가서 한 통 한 통 붙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답장이 올까 아니면 그냥 묻힐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편지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헌일이었나? 이미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 학교는 잊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교무실로 들어오시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편지 많이 왔어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손에 수북이 편지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책상 위에 편지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20통도 넘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이 학교에 전학 보내고 싶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청에 탄원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 학교가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남아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편지 캠페인 소식을 들었다며 그래도 학생 수가 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를 받고 감동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교육청 방침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잘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의를 열었을 때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큰 학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시설도 낙후되었고 선생님도 부족했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학교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곳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밤마다 학교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낡은 복도, 금간 유리창, 삐걱거리는 계단. 모든 게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과 꿈이 스며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졸업생들이 심었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른 키보다 훨씬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도 뿌리는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도 그런 존재 아니었을까? 떠난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처럼 남아있는 곳. 그런 곳을 그냥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최종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학기 말로 학교 문을 닫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을 받아든 날 나는 교무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편지도 받았고 사람들 마음도 모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며칠은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수업도 건성으로 했고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아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6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 물음에 고개를 들었더니 아이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을 조금 추스렸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학기 동안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운동회도 작게나마 열었고 소풍도 다녀왔고 졸업식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학교는 마지막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난 뒤 나는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갔습니다. 큰 학교였고 학생도 많았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 작은 학교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7명의 아이들, 낡은 교실, 삐걱거리는 계단.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가끔 그 마을을 지나칠 때면 차를 세우고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년 퇴임을 했고 고향 근처 작은 마을로 돌아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일상 속에서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학교 있던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직접 가서 보면 안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마을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길은 여전히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학교 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옛날 졸업생들이었습니다. 20명도 넘게 모여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공구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15년 전 내가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오셨네요.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이 폐교를 철회했고 마을 사람들과 졸업생들이 힘을 모아 학교를 다시 살리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제자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졸업생들이 모임을 만들어 조금씩 후원금을 모았고 마을의 젊은 가족들을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귀촌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아이들 수도 늘어났고 결국 교육청을 설득해 학교 재개교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졸업생들이 모여 학교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진 유리를 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녹슨 철봉을 닦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칠판도 책상도 교탁도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졸업생이 걸레를 들고 열심히 칠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뿌리였고 고향이었고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졸업생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건 선생님 때문이에요. 나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선생님이 보냈던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받고 많은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학교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학교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싹을 돋은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 나는 졸업생들과 함께 학교를 청소했습니다. 오랜만에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창문을 닦고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손은 고됐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사람들은 운동장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누군가 옛날 학교 이야기를 꺼냈고 사람들은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한테 혼났던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어떤 사람은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넘어졌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는 정식으로 재개교를 했습니다. 첫날 등교하는 아이들은 12명이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학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개교식에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새로 부임한 젊은 선생님이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인사말에서 이 학교가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졸업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마음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이 학교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작지만 따뜻한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친구를 사귀고 꿈을 키우고 세상을 배울 것입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도 이 학교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업생들도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모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아쉬움과 후회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씨앗은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직접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서 싹을 틔운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씨앗을 뿌리는 마음이지 그 결과를 내가 꼭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15년 전 그 편지를 보낼 때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세월이 지나 이렇게 학교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나는 씨앗을 뿌렸고 졸업생들이 그 씨앗을 키워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연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세월이 지나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씨앗을 뿌리며 살아온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헛된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 당신이 뿌린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